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은 참 다행히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일 만에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2만 1,000원까지도 회복이 되었는데 전일 막판에 지수가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고 오늘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더니 바로 또 올라와 주는 모습을 연출했죠. 최근에 멘탈이 좀 흔들렸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기다려볼 시간은 벌어다 준 것 같고요. 역시 시장이 안 좋을 땐 손절로 대응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니다. 한 차례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아직은 안심할 타이밍은 아니겠지만 기분 좋게 관망 포지션 유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잘 잡고 다시 상승 흐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유안타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 사용하셔도 이번에 좀 유안타 개설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좀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드렸고 추매, 타점, 이슈, 시황, 단기 종목 소개 등등 빠르게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8월 26일 날 추천드렸던 한국선제 여전히 80% 수익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더 홀딩할 예정이고요.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 옆에 두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아선 두산중공업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시원한 반등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계속 조정세를 이렇게 좀 이어가면서 마이너스 7% 이상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하루 만에 플러스 3.5%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회복을 했고 2만 1,000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반등폭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면 심리적으로 더 쫓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가치의 변화라던가 악재가 없는 이상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손실을 키워갈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다시 시장은 올라와 주는 게 또 주식시장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봐도 오늘 원전 관련 테마라던가 두산 관련주들 좋은 반등 흐름을 이어나갔고 오전 장부터 수급도 붙어주는 모습이었죠. 종가상 3.45%라면 다른 종목들 상승 흐름에 견주어 봐도 괜찮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중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테마들 그간 차트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갔고 마음고생도 좀 심했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일단 오늘 멈춘데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승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의 지배 구조상 두산 밑으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산 퓨어셀이라던가 두산 밥켓 그리고 두산건설까지 이렇게 핵심 회사들을 모두 산하로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두산중공업이 잘 돼야
두산 그룹주들도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들이 잘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핵심 사업인 수소 쪽 라인만 봐도 두산, 두중, 두산 퓨어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던 건 두산 채권단 관리의 일정 어느 정도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빠르면 3분기 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나 9월 말까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조기에 졸업할 전망이라고 하고 두산 오늘도 5% 이렇게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한 가지 부분 여기 보시면은 두산그룹은 늦어도 10월 전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조기에 졸업할 전망인데 전액 상환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채권단 관리 3조 원 가량 중에서 절반 정도는 갚았고 나머지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대금과 함께 전액을 상환을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다시 1조 원에 대한 이런 상환 계획은 구체화된 적이 없다라고 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10월 전까지는 기다리던 채무 갚을 예정이고 뭐 전액이 될지 아니면 조금 남기고 이렇게 갚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듯 싶습니다. 이어서 금일 나왔던 뉴스 체크를 해볼 텐데요. 뭐 수소 관련 뉴스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또 웨스팅하우스 관련 뉴스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가 이렇게 캡처를 떠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득력 잃은 탈원전 국민의 70%가 원전에 찬성을 한다.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 탈원전 정책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의견은 이전에 5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탈원전에 국민들의 의견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다. 2021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했을 때 72%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찬성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작 데이터 1000명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이전에 5차례의 조사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원전을 늘려야 한다. 35%. 현재 원전을 유지를 해야 한다. 34%. 이와 반대로 원전을 반대한다. 28%.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69%의 응답자가 원자력 비중을 확대 또는 유지에 찬성하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연령에서 확연하게 파란색 찬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결과에서도 42%가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38%가 찬성, 14%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반대의 의사보다는 찬성이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70%가 찬성이다. 사실 이건 너무 앞서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팩트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 불만이 그래도 좀 많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보셔도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정성, 역시 안정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성 등을 뽑았으며 태양광에 이어 원자력을 국내 주력 발전원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원전은 청정에너지다. 미국 폐로 앞둔 원전 8,200억 들여서 재가동을 하겠다. 아마 이 기사 오늘 다 보셨을 겁니다. 올해 폐로 예정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2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나 8,225억 원을 투입하는 법안이 승인이 되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폐로 예정이었던 원전까지 수명 연장에 나선 것이다. 탄소 중립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9월과 11월에 폐로 예정이었던 바이론 원전과 드레스덴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청정에너지 법안은 2050년까지 발전 부분을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정에너지 법안에 폐로 예정이었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는 것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을 했다는 이런 의미다. 미국은 이미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서리원전 1호기, 2호기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20년 추가 연장을 했고, 이 밖의 원전 4기에 대한 수명 연장이 추진이 되고 있다. 미국이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자 국내 원전업계에서도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2015년부터 탄소 배출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 운영 관리가 잘 된 원전은 8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규정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몇 달이 좀 지났던 얘기지만 일본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원전을 또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국내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와 함께, 그리고 2030년 또 폐쇄되는 이런 원전이 10개 이상, 2050년까지는 15개 정도가 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 이런 폐쇄를 철회한다는 부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다시 원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또 유럽, 아일랜드의 풍력 발전량의 급감으로 주변국들이 전력이 대란이 되었다라는 부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시행한 이탈리아에서도 원전 기술을 도입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SMR 검토도 이렇게 좀 나왔었죠. 원래는 8월 말까지 EU 텍소노미, 원자력을 이렇게 포함하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유럽 기후법에 대한 채택으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의 목표로 원자력을 도입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EU 텍소노미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K 텍소노미에 원자력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고, 다시 논의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하반기로 점점 연말 좀 다가올수록 원전과 탄소 중립의 목표에서 이런 중요성은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 흐름과 주가 흐름, 그리고 좋은 뉴스들도 있었으나 수급만 본다면 그리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인이 91만 주가량 순매수, 개인이 98만 주 이탈, 기관이 5만 2천 주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면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좋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수급 주체가 사실 믿을 수 없는 놈들이죠.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언제 또 더 크게 단타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녀석들이고, 투신 또 비슷한 과 중에 하나입니다. 기간 상세로 좀 보시면 일단 금융투자 65,000주, 투신 3호까지 순매수세에 동참, 연기금은 어제 이어서 오늘 2만 주가량 또 이탈이 나온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쭉 보셔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연달아 이탈이 된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 4일 기준으로만 보면 그 중에 3일은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들어왔던 이런 물량에 비해서 한참 매도세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번 주 연기금의 행보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도 80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대부분의 주체가 외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 수급 자체적으로만 보면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시 연기금이 들어와 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내일 만약에 외인과 또 금융투자 크게 나간다면 오늘의 상승 흐름 재차 하락이 또 나올 수도 모르겠죠. 뭐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뭐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이번 주 흐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승 흐름은 굳이 깎아내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기술적으로 재차 이렇게 21,000원까지 턱걸이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21선 그리고 5일선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11선까지도 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으나 조금은 힘이 부족한지 이렇게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 주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올라와 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욕심을 조금 더 내었다면 그래도 21,200원에서 뭐 21,250원 11선만 조금 유지를 해줬어도 내일 추가적인 시세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오늘 이탈이 되지 않고 요 구간 2만원 선을 깨지 않고 상승했다라는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때의 이런 거래량 흐름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려면 내일 또 호재가 나와서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재차 2만원 선에서 다시 되돌리는 이런 양봉 흐름을 나와 주었기 때문에, 어제 혹여라도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오늘 추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무료방에서는 이날이죠, 24,400원에서 25,500원 선에서 추매 타이밍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또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간다면 이번 추가 매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잡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이상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주식톡 무료방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